대열차 강도, 우편물 대금, 어떤 범죄들은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드라마틱하고 전부 대문자로 된 이름을 얻고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영감을 준다는 것을 아세요? 1963년에 고도로 조직된 범죄자들이 영국 버킹엄셔 시골에서 대열차 강도 사건 The Great Train Robbery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치기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우편 야간 열차에서 엄청난 금액을 강탈한 세심하게 계획되고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정밀한 작전이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강도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63년 8월 8일 한밤중입니다. 우편물 가방으로 가득 찬 왕실 우편 열차가 덜컹거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닙니다. 글래스고에서 런던으로 가는 등록 우편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은행으로 향하는 엄청난 양의 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레이놀즈가 이끄는 15명의 갱단론이 빅스 같은 악명 높은 인물도 포함은 철도 신호를 조작하여 열차를 한적한 곳에 멈추게 했습니다. 고전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단지 트위드가 더 많을 뿐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고가 우편물이 들어있는 객차를 분리하고 기관차와 두 객차를 인근 다리까지 몰고 간 다음 120개 이상의 우편물 가방을 체계적으로 비웠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끔찍한 부분은 그들은 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을 막기 위해 기관색에 가볍게 폭행만 가했습니다. 총 강탈액은 사용된 지폐로 260만 파운드였는데 1963년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오늘날 약 6천만 7천만 파운드, 약 8천만 9천만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욕조 두세 개를 채울 수 있는 현금이죠. 강도들은 그 후 한 농가 은신처로 도망쳐 훔친 현금으로 모노폴리 게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갱단은 결국 체포되어 엄청나게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리고 로니 빅스 같은 일부는 악명 높은 탈옥수가 되었습니다. 돈의 극히 일부만이 회수되었습니다. 대열차 강도 사건은 세심한 계획, 엄청난 강탈, 그리고 궁극적으로 혼란스러운 여파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무력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과 아주 잘 배치된 가짜 신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특급 배송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은행 강도였습니다. 이라크 중앙은행 강도, 사담의 끈적거리는 손가락, 어떤 독재자들이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거창하고 최후의 제스처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2003년에 바그다드가 연합군에게 함락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사담 후세인은 역사상 가장 큰 은행 강도 사건을 지휘하여 이라크 중앙은행에서 거의 10억 달러를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부를 대담하게 마지막 순간에 강탈한 행위였고 경이롭고 거의 만화 같은 탐욕의 행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03년 3월 18일 미국과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비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담의 이복 형제인 왓반 이브라힘 알티크리티와 은행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담의 아들 쿠사이 후세인이 아버지의 서명된 쪽지를 들고 은행에 도착하여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100달러 지폐를 인출하여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재자 아빠의 쪽지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현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은행 직원들은 강압에 의해 엄청난 양의 현금 추정치로 20톤 이상을 세대의 대형 트럭에 싣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밀한 할리우드식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정권이 불법적인 부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 후 아마도 사담의 저항 자금을 대거나 단순히 그의 측근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운전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 미군은 결국 훔친 현금 중 약 6억 5천만 달러를 사담의 궁전 중 한 곳에 가짜 벽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무너져가는 정권의 마지막 순간에 감행된 이 대담한 도둑질은 사담 통치의 엄청난 부패와 이기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강도 사건이 마스크를 쓴 거물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간단한 서명과 수많은 트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독재자가 쫓겨나기 전에 돼지 저금통을 비우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세큐리타스 금고 강도, 영국 최대의 현금 강탈, 어떤 때는 세심하게 계획된 작전이 마치 군사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영토를 점령하는 대신 현금만 강탈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2006년에 영국 켄트에서 일어난 세큐리타스 금고 강도 The Securitas Depot Robbery 사건이며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현금 강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뒷골목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현금 취급 금고에 대한 고도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습격으로 도둑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양의 차갑고 단단한 현금을 안겨주었습니다. 중무장한 갱단이 경찰관으로 위장하여 세큐리타스 현금 취급 금고 관리자와 그의 가족을 납치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지렛대를 사용하여 고보안 시설에 침입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서자 그들은 14명의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현금 금고를 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기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와 결합된 압도적인 무력과 협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 동안 강도들은 체계적으로 금고를 비우고 엄청난 양의 묶음 지폐를 대기 중인 7.5톤 흰색 트럭에 실었습니다. 현금의 양은 엄청났고 무게는 수톤에 달했습니다. 총 강탈액은 놀랍게도 5,300만 파운드의 지폐였는데 오늘날에는 8천만 파운드, 약 1억 미국 달러를 훨씬 넘을 것입니다. 작은 개인 섬을 샀거나 아니면 정말 과도한 양의 비스킷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현금입니다. 갱단은 처음에는 깔끔하게 도주했지만 광범위한 경찰 수사와 알려진 배 따르면 강도들의 부주에 새로운 부를 과시하는 것과 같은 덕분에 대부분의 주요 인물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돈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었지만 많은 양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세큐리타스 금고 강도는 대규모의 대담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현금 강탈의 전설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첨단 장비가 아니라 많은 힘, 좋은 계획, 그리고 아주 큰 트럭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오션스 11을 사소한 가게, 좀도둑질처럼 보이게 만든 은행 강도였습니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강도, 미술계의 미제 사건, 어떤 예술 작품들은 단순히 사라져서 수십 년 동안 미술계를 괴롭힌다는 것을 아세요? 1990년 보스턴에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강도, The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Haste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도둑들이 귀중한 명작들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오래 지속되는 당혹스러운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현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를 초월하는 귀중한 예술품에 관한 것이었고 렘브란트가 한때 걸려있던 곳에 문자 그대로 텅 빈 액자를 남긴 34년 된 미제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990년 3월 18일 이른 시간입니다. 보스턴 경찰관으로 위장한 두 남자가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침입합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 81분 동안 세심하게 13점의 예술작품을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치기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지식이나 최소한 매우 구체적인 목표 목록을 암시하는 거의 외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순전한 대담함과 정밀함은 섬뜩했습니다. 그들은 2점의 렘브란트를 액자에서 잘라내고 베르메르 현존하는 34점 중 하나, 마네, 그리고 여러 점의 드가, 드로잉 등을 훔쳤습니다. 훔친 예술품의 현재 추정 가치는 5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역사상 가장 회수되지 않은 예술품 도난 사건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조차 숨을 헐떡이게 만들 만한 전리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나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FBI의 수십 년간의 집중적인 조사, 수많은 이론, 그리고 1천만 달러의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훔친 예술품 중 단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이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액자들은 여전히 박물관에 걸려 있어 상실된 것을 잊혀지지 않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강도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때로는 가장 성공적인 강탈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도주한 다음 단순히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매끄러운 미술품 강도였고 모나리자가 커피를 마시러 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방코 센트럴 강도, 브라질의 터널 강도, 어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하나의 대담한 계획에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보낸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방코 센트럴 강도, The Banco Central Burglary 사건이었습니다. 2005년 8월, 정교한 갱단이 금고로 직접 터널을 파서 역사상 가장 큰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실행하는데 몇 달이 걸린 느리고 신중한 지하 절도 행위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조경사업체가 포르탈레자의 방코 센트럴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조경사들은 실제로는 은행 금고로 직접 연결되는 13피트 4미터 깊이의 지하의 조명과 에어컨까지 갖춘 정교한 256피트 78미터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한 번의 붕괴가 재앙이나 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둠 속에서 90일 동안 땅을 파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2005년 8월 6지 7일 주말에 갱단은 마침내 금고바닥을 뚫고 은행의 현금 준비금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약 1억 6,470만 헤알 브라질 헤알을 훔쳤는데 당시 약 7천만 미국 달러에 해당했으며 무게는 3.5톤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을 채울 만큼의 현금이었습니다. 강도들은 그 후 월요일 아침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터널과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은행을 남기고 밤새 사라졌습니다. 강도 자체는 계획과 실행의 걸작이었지만 그 여파는 불행히도 도둑들에게는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해결하고 대규모 수사를 시작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모든 돈이 회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갱단원은 후속 관련 범죄나 경찰과의 대치 중에 사망했습니다. 방코 센트럴 강도는 불법적인 이득에 적용된 인간 독창성의 증거로 남아있으며 때로는 은행을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문이 아니라 아주 길고 손으로 판 구멍을 통해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하 은행업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은행 강도였습니다. 해리 윈스턴 강도, 크리스마스 이브 다이아몬드 강탈.
어떤 범죄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화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세요. 마치 패션 스릴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요. 그것이 바로 파리의 해리 윈스턴 강도, The Harry Winston Heist 였습니다. 2008년 12월 5일, 대담한 도둑들이 가발과 여성 복장으로 변장한 채 몽테뉴 거리의 초고급 보석점에 단순히 걸어 들어가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컬렉션을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보석 강탈 중 하나를 가져온 대담하고 고위험의 날치기 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직전. 파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한 곳에서 분주한 쇼핑의 날입니다. 4명의 무장 강도 중 3명은 여성처럼 보이거나 최소한 덜 의심스럽게 보이기 위해 가발, 치마, 하이힐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리 윈스턴 부티크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매장 배치, 직원 이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숨겨진 보안 카메라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내부 지식이나 세심한 감시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진열장과 심지어 거의 열리지 않는 금고까지 열도록 강요하여 매장의 귀중한 재고를 거의 모두 가져갔습니다. 훔친 보석의 총 가치는 8,500만 유로, 당시 약 1억 10백만 미국 달러로 추정되어 역사상 가장 큰 보석 강도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가 문자 그대로 넘쳐나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파클링을 한 움큼 퍼 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비록 강탈된 물품의 대부분이 결국 회수되고 강도단 구성원 대부분이 집중적인 경찰 수사 덕분에 체포되었지만 그 대담함과 훔친 보석의 놀라운 가치는 해리 윈스턴 강도 사건을 범죄 역사에 확고히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무력이나 영리한 터널이 아니라 내부 정보, 대담한 변장, 그리고 빛나는 것에 대한 매우 예리한 안목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행사에 맞춰 옷을 잘 입는 것이 정말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보석 강도였습니다. 특히 그 행사가 중범죄라면요, 나이츠브릿지 금고 센터 강도, 이탈리안 잡의 실제 속편, 어떤 범죄자들은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고도로 보안된 장소에 그냥 걸어 들어가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감히 도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1987년 런던에서 나이츠브릿지 금고 센터 강도 The Knightsbridge Safe Deposit Center 로버리를 실행하여 역사상 가장 크고 대담한 금고 강도 중 하나를 저지른 이탈리아 플레이보이 갱스터 발레리오 비체이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력, 속임수, 그리고 무력이 결합되어 그에게 큰 재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잘 차려입은 남자가 고보안 금고센터에 걸어 들어가 금고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자 그는 총을 뽑아듭니다. 갑자기 아마도 접근 권한을 얻었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갱단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관리자와 경비원을 묶고 문의 폐쇄 표지판을 걸어 사실상 몇 시간 동안 건물 전체를 점거합니다. 도둑들이 금고를 비우는 동안 문자 그대로 방해하지 마시오. 표지판을 붙이는 은행 강도를 상상해 보세요. 비체이와 그의 일당은 공합 드릴을 포함한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여 600개의 금고 중 120개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현금, 보석, 귀금속으로 가득 찬 금고를 체계적으로 비웠습니다. 총 강탈액은 6천만 파운드, 당시 약 9,800만 미국 달러로 추정되지만
개별 금고의 다양한 내용물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추정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런던 엘리트들의 보물로 가득 찬 개인 금고였습니다. 비체이는 결국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로 도주하여 송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의 영리한 함정 작전으로 그는 허위구실 페라리를 사러 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로 영국으로 유인되어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나이츠브릿지 강도 사건은 대규모의 대담한 강도 사건의 고전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단 하나의 금고를 뚫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개인 금고를 여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매끄러운 강도였고 거의 도둑들의 공합 드릴 선택에 대해 칭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셔서 시청해 주세요.